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앤드류 프레스먼 선생님께서 짓고 최경남 선생님께서 옮기신 창조성을 깨우는 디자인 띵킹의 기술 UX 리뷰에서 나온 책이고요. 2020년도에 나온 책인데 앞에 나왔던 이론들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됐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 띵킹이 과연 어디에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다양한 좀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띵킹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께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림으로써 이런 상황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한 번 정도는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 140쪽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목이 디자인 띵킹의 응용이에요. 근데 이제 응용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여기에서 좀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활용해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그리고 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매우 자명할 것이다. 상투적인 소리지만 방법은 적용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말에 깃든 정신에 입각하여 앞으로 소개될 짧은 이야기들은 정치, 외교, 리더십, 비즈니스, 건강, 법률, 글쓰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띵킹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치와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치에 활용된 이제 사례로는 시민 참여 정치의 확대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리처드 소에트라는 미국 의회 의원이 훌륭한 리더는 모든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 참여 정치를 확대하고 향상하는 모델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는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즉 이해관계자들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 정치의 대상들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시민들이죠. 그리고 시민들을 잘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치는 좀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제안들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디자인 띵킹은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해요.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이런 의회에 회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 책임 법안에 관심 있는 다양한 그룹 모두에게 백지 한 장을 돌려서 이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해보자. 그런 다음 각기 다른 디자인을 해석하고 통합하고 종합하면 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최상의 것을 혼합한 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법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참여해서 서로 찬반의 의견을 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들에서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어떤 분명한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주택을 사려는 사람, 그리고 주택으로 돈을 계속 불리려는 사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데 모여서 TV 토론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서 뭔가 토론회를 연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 토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는 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조를 해서 자기가 PR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기만을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참여에서의 디자인 띵킹도 그런 어떤 개개인의 일방적인 비전에 한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적인 의미에서 절충을 하고 기술을 요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구축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좀 볼까요? 이 책에서 이제 비즈니스는 디자인 싱킹은 새로운 제품과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는 맥락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디자인 싱킹은 사업 실행 모델의 고안, 전문 서비스의 확대, 운영, 그리고 심지어는 수수료 또는 가격 제도 등과 같은 다른 비즈니스 관련 이슈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세계에서 디자인 띵킹의 가치와 힘을 보여주는 사례는 책으로 많이 출판되었지만 이는 주로 팀, 특히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하는 매니저들에게 주로 초점 맞춘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스쿨의 커리큘럼에는 디자인 띵킹에 대한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디자인 띵킹의 비즈니스 사례로는 이제 전략적인 테크놀로지의 계획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클 타디프라는 건물 디자인과 건축 운영 유지 등의 정보 기술을 적용해 온 어떤 그룹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업가가 하는 말은 비즈니스 상에서 당면한 문제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접근법은 좀 힘든 어려움을 당면한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비전을 갖는 것과 모호함을 고도로 잘 참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이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루한 세부 사항들을 더 큰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한 활동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서 조각 퍼즐과 같은 전략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이클과 직원들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종합하고 비전을 유지하면서도 디자인 솔루션에 맞추어 이를 조정해야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도 비전은 항상 명확하게 유지되었으며 전략 계획의 완전한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었을 때 맨 처음에는 다소 가능할까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완전한 그림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 마이클은 퍼즐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이 맞춰져 있지 않을 때에는 과연 이게 어디에 맞는 조각인가?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할까? 불완전한 이 상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씩 맞춰감에 따라서 전체의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디자인 띵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프란체스코 크로센치라는 시애틀의 프랭키스라는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의 어떤 사례를 본다면 프란체스코는 강력한 분석 기술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재료는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가, 불의 세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맛식감, 양념의 양 등과 같은 요소들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어떤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가, 뭐 이렇게 분석은 신속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한 것이라 해도 그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나에게 이것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변화를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창출하고 그걸 적용함으로써 변화를 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통찰력을 얻고 또 분별력과 성숙함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결국에는 이러한 계속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 이런 순환들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는 더 나은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감이라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 공감은 주어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열쇠다. 공감은 문제를 확대하거나 분명히 밝히는, 혹은 그저 문제를 드러내는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의 어떤 중심이 된, 피드백으로부터 나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책에서는 각각의 어떤 사례에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서 좀 중심을 두고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키포인트를 하나씩 짚고 있는데, 아까 그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라는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전에 정치에서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토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수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토론을 좀 중시한 사례예요. 근데 또 이게 각각의 사례마다 이런 어떤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그 어떤 비율,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비율들이 다 20%, 20% 이렇게 해서 100%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1단계는 뭐 10%였는데 2단계는 20%, 3단계는 뭐 40%, 각각의 어떤 그런 문제 상황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중요성은 다르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여기 사례들에서도 네, 그렇게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시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좀 의문이 있기도 하고 또 궁금증도 갖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디자인 띵킹을 글쓰기에 어떻게 접목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디자인 띵킹과 글쓰기에 대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초안을 테스팅이나 평가를 위한 프로토타입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단계 프로토타입과 그리고 5단계 테스팅을 좀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죠. 이때 비판적인 피드백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최소한의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촉발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루프는 이제 반복된다. 여기에서는 마크 차일즈라는 뉴멕시코 대학의 건축 설계학과 소속 교수이자 부학과장, 그리고 수상 이력이 있는 6권의 책을 집필한 작가가 나오는데요. 이 마크 차일즈는 초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할 때마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사실상 바꾸어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디자인 띵킹을 직선적인 가설 테스팅이나 조사와는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띵킹에 대한 다양한 이제 설명을 할 때, 저는 이 프로토타입의 단계가 디자인 띵킹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에서 이 마크 차일즈와 저는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크가 디자인 띵킹의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또는 프로토타이핑으로 이어지는 루프를 반복하는 것을 글쓰기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띵킹의 언어로 말하면 초안은 평가 대상이 되는 프로토타입이다. 뭔가를 쓰고 나면 여러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다. 즉 초안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들과 신뢰가 안 가는 조언자들 모두에게 초안의 피드백을 구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 초안을 테스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논리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의미가 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초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랑 테스트를 거치는 게,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또 테스트해 보고 아닌 것은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다시 프로토타입 단계로 오고 또 만들어 보고 해 보고 또다시 수정할 부분을 또 테스트해 보고 또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4단계로 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쓰기에 가장 잘 적용되는 디자인 띵킹의 특징은 핵심적인 이슈를 확고히 밝히는 것, 즉 진정한 현안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글쓰기에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띵킹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이자 되풀이되는 후렴구, 즉 모호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반복적인 프로세스의 종료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이다. 이는 정답에 이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어떤 미학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대부분의 이런 분야들에서 디자인 띵킹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디자인 띵킹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도 그렇고 토의도 그렇고 너무 좀 상투적으로, 그리고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그리고 권력의 위계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물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좀 통찰하고 또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